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냉동칸 보면요, 항상 굳어있는 떡 몇 덩이는 꼭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가래떡, 절편 또는 백설기, 꿀떡 할 거 없이 떡이란 떡 종류는 다 왜 이렇게 먹고 그냥 막 넣어놓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. 제가 오늘은 냉동칸에 있는 떡 중에 가래떡 또는 절편처럼 맵쌀로 하는 떡 있죠? 그 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냉동칸에 있는 떡 그냥 두지 마세요. 1년이고 2년이고 특히 깊은 냉동칸은요, 저 속에 있는 거 마구마구 세월은 흐릅니다. 내 주름살이 들듯이 떡 개수만 들고 냉동칸 깊숙이 있는 건 1년, 2년 뒤면 그냥 버리게 돼요. 그렇게 냉동칸에 오래 두시면 안 되거든요. 꺼내서 바로바로 조리를 하십시오. 그래서 요런 쑥 가래떡을 제가 사랑하는 경미 언니가 줬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3개, 4개씩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칸에 집어넣고 냄새 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냉동칸에서 집락 같은 데다가 싸서 얘네만 이렇게 딱 모아놔요. 그리고 3, 4개씩 해놔서 꺼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꺼내서 오늘 이 가래떡, 쑥가래떡 요리를 하려고 이렇게 썰었어요. 요 정도 사이즈로 썰어놨어요. 한 입 크기로.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소분을 하는 겁니다. 한 번 먹을 양씩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날 먹을 떡이나 아니면 다른 간식거리, 옥수수를 넣어놨다든지 아니면 빵을 넣어놨다든지 꼭 하나씩 자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세요. 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온에 꺼내 두세요. 그게 바로 냉장고 냉동칸 비우는, 냉동칸 정리하는 두 번째 팁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꼭 새로운 빵을 사옵니다. 새로운 떡을 사옵니다. 새로운 옥수수나 간식거리를 사오게 됩니다. 그리고 한두 개 먹고 또 냉동칸에 집어넣습니다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자, 오늘은 이 가래떡, 쑥가래떡이에요. 쑥 냄새와 함께 냉동칸 냄새도 좀 나요. 이런 맵쌀 떡은요, 해동을 시켜도 이미 찬맛을 받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동도 아예 냉장고에서 시켜요. 잘못 실내에서 해동을 했다가는 금방 쌀 쉰내가 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키고 놓고 나면 이렇게 썰어줬습니다. 이걸 프라이팬에 넣어요. 기름 안 두르고 저는 그냥 넣어요. 지글지글 소리도 나는데 조금 불을 세게 하고 그냥 굽는 거예요. 놔두시고 한참을 굽다 보면 이 딱딱했던 떡이 겉은 바삭거리면서 속은 말랑거려져요. 이대로 구워서 꿀이나 조청이나 설탕, 고추장, 저는 소떡 양념을 만들어뒀다가 이렇게 구우면 소떡 양념에 우리 큰딸이 잘 만들거든요. 젓가락에 떡 하나, 소세지 하나 끼워서 소떡 양념 묻혀서 찍어서 빼먹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노릿노릿 구워질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리 팁 드렸었죠? 우선 음식을 냉동칸에 집어넣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먹을 만큼 소분을 해두는 겁니다. 무슨 음식이든 간에.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더라? 간식거리는 매일매일 꺼내 놓는다.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적어 놓는다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신박한 정리에서 자주 말씀드리죠. 냉동칸의 음식들 또는 냉장고의 음식들을 이렇게 적어야 돼요. 적어 놓고 저는 그날 바로 먹어야 될 건 이렇게 동그라미도 해요. 오늘 먹어야 될 음식이 김밥하고 냉이볶음밥, 부침개, 닭꼬치가 있어요. 왜냐면 이거는 제가 냉장고에 놔둔 지 좀 됐었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김밥은 이미 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제가 워낙 김밥은 잘 싸먹어요. 이게 뭐뭐 들어간 거냐면 치킨무가 남아서 근데 김무더라고요. 그래서 김무에서 다행히 이렇게 집어넣어 봤고요. 그리고 오이지가 오래 먹다 보니 안 먹더라고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오이지를 국물을 꽉 짜가지고 오이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. 꼬독꼬독해요. 김밥 속에 오이지 넣으면요 진짜 맛있어요. 매콤한데 꼬독꼬독하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길쭉길쭉 보이는 건 뭐냐면요, 열무김치 있잖아요. 우리 아이들이 요 열무 잎을 또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. 열무 잎은 저는 쉬었을 때는 이 중간에 딱딱한
이파리는요 이렇게 놔둬요. 따로 놔둬서 지짐이를 해 먹기도 하고요. 김치전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김밥용으로 김치국물만 쫙 짜서 집어넣기도 합니다. 신열무 떼김치김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? 저는 딱 그것만 넣었어요. 오이자하고 신김치. 왜냐면 굳이 사실 그냥 맹김에 저것만 넣고 싸 먹어도 맛있잖아요. 저럴 때 팁은 뭐냐면요. 들기름을 많이 묻히는 거예요. 그럼 열무 비빔밥 맛도 나면서 더 깔끔해요. 자, 어디? 떡이 구워지고 있어요. 떡이 구워지면요.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을 돌려요. 그러면 보이시죠? 초간단 떡강정. 재료도 별로 필요도 없는. 불을 조금 이제는 줄이겠습니다.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. 요렇게 이미 떡은 너무너무 말랑거려요. 근데 조금 더 구워져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좀 안 구워진 쪽도 닿을 수 있게 돌려줍니다. 젓가락으로. 제가 코팅팬보다 요즘은 이렇게 알루미늄 쇠로 된 팬을 많이 쓰니까 조금 달라붙기도 해요. 떡을 사실 저는 이렇게 후라이팬에도 굽지만 에어프라이어에도 잘 구워요. 에어프라이어에는 오히려 조금 굽다가 조금 구워졌을 때 다시 꺼내서 들기름으로 살짝 묻히고 아예 꿀도 발라서 그렇게 굽기도 해요. 이렇게 해서 탄 것 같지만 요 정도는 구워져야지 맛있어요. 바삭바삭해요, 겉이. 이런 상태에서 들기름을 붓습니다. 들기름을 누가 직접 짠 귀한 들기름을 주셨어요. 넉넉히 좀 부었어요. 이렇게. 들기름 냄새. 들기름을 넣고요. 이렇게 돌려줘요. 자, 굴려.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불을 꺼도 돼요. 남은 불로. 이렇게 입혀졌으면 그 다음엔 꿀을 넣어야 합니다. 이제 거의 다 써가는 꿀이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. 그래서 꿀을 넣겠습니다. 뭐 설탕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꿀을 좀 잘 쓰는 편이에요. 나머지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쓰련다.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제 흔들어 줍니다. 자, 끝났어요. 너무 간단하죠? 들기름과 이 꿀의 조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아우, 맛있겠다. 자, 이러면 하나를 먹어봐야겠죠? 좀 단 걸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 조금 추가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꿀을 뭐 더 넣으셔도 되죠. 냉동칸에 떡 버리지 마십시오.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조금 안 예쁜 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와,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아이고, 뭐야? 안 누르고 찍었네, 또. 제가 아까 어떤 표정이었냐면, 너무 맛있어요. 이런 표정이었습니다. 없지만 한번 해봤고요. 아셨죠? 쉐킷쉐킷. 첫 번째, 냉동칸에서 떡을 꺼냅니다. 이런 가래떡도 좋고요. 절편도 좋습니다. 그리고 해동이 좀 됐을 때 한 입 크기로 네모도 좋고요. 뭐 가래떡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프라이팬에 달구기 전부터 넣어도 돼요. 아니면 뭐 달군 프라이팬이든 집어넣습니다. 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때는 기름이 너무 산화되거나 타면 안 좋으니까요. 그리고 구워내는 거예요. 어머, 이거 타기 일보 직전이네 할 때까지 구워지는 거죠. 겉은 바삭바삭, 속은 촉촉하게. 찹쌀떡은 막 쭉 괴물처럼 이렇게 녹아내려 있지만 맵쌀떡은 모양은 유지되면서 부드럽게 됩니다. 완전히 모양을 내게 됐을 때 들기름을 붓습니다. 불 끄셔도 되고요. 그리고는 쉐킷. 들기름이 촉촉히 쉐킷 하고 난 다음에는 꿀, 어떤 꿀이든 상관없죠. 꿀을 또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또 쉐킷. 그러면 끝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맛있는 떡강정, 초간단 떡강정을 만들었고요. 여기다가 뭐 좋아하는 깨를 송송송송 뿌려도 좋습니다. 끝났습니다. 들어오셔도 돼요. 남편님 꺼주십시오. 빠이빠이. 빨간 버튼입니다.